안녕하세요. 성상캐비팀입니다. 12월 27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마감되면 시황 정리를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왜 올라갔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좀 약세로 끝났죠. 0.43% 떨어졌고 개인이 5천억, 외국인이 486억을 매수했고 개인은 5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4,300억 매수가 있었고 역시 기관의 강한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개인이 홀로 매도를 했는데 주식은 좀 떨어지는 코스피 시장은 좀 떨어지는 약세권에 있었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개인들이 홀로 이제 4,2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500억 정도, 기관이 3,7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0.39% 올라가는 이렇게 좀 시장이 코닥 시장이 좀 더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떤 이슈나 뉴스가 떴을 때 그런 종목들이 쫓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다음에 한 번 더 눌림목을 두고 좋은 이슈를 주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주식이 뜰 때가 높죠. 자, 화이자 관련해서는 화이자 관련주들인 KPX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지하화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우리 이제 화이자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식약제, 물론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에 관련 발표가 있긴 하지만 너무 테마를 쫓아서 주식을 막 급하게 사도 안 되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이러한 테마를 타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테마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가 정부에서 뭐 지원도 할 거고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주나 흐름이 돌아 나갈 거다. 이런 게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순간적인 테마, 장기적인 테마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사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KRX 헬스케어가 지수 말해주듯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자리를 한때는 NFT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 이렇게 메꿔줬었죠. 그러면서 NFT 게임 관련주들이 강한 건 지금도 강하고 지금 한 템포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자리의 공간을 지금 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다시 이 자리를 반도체가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섹터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같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1035포인트, 1065포인트 이전 전고점 다 뚫고 나가긴 하겠지만 어떤 한두 섹터가 강하면 또 제약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만약 수익을 지금 좀 잘 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예전에 매수하는 종목이나 또 이런 게 좀 물려있다고 그래서 쉽게 절대 손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이 좋고 미래 가치가 있다면 역시나 다시 지금 로봇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때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저점에 있어서 자 올라가는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게 되고 전체가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종목이 너무 물려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이 굉장히 좀 강했던 몇 가지 종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오전에 시장 끝나고, 오전 시장 끝나고도 항상 오전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이 KPX 생명과의 그냥 상한가를 갔죠. 오전에 찍을 때만 해도 상한가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예전에 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대바닥을 찍었죠. 지금 KPX 생명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거의 이렇게 다 대바닥을 찍고 있고 아까 오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일봉에서 이 친구를 쫓아가서 하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분들의 영역이고 혹시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외에는 역시 패스하는 게 맞고 2등주가 제일약품이라고 그러는데 제일약품은 아직 못 갔죠. 사실 저항선이 20개월 선짜리 기준이 되고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제일약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바이오들이 다 그린데 일봉에서 일단은 5일선 기준으로 제가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5일선 깨면 바로 손절 뭐 아니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일단 발표가 난 이상은
이 화이자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좀 소멸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물론 그렇다고 내일 뭐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급락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모르죠. 미래에손상이 많이 다음에 지금은 너무 이런 단순 테마만 가지고 쫓아가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싶고 시간에서는 조금씩 밀려 있죠. KPX생명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테마 같은 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또 미래 성장 가치를 볼 수 있는 테마가 있겠구나라는 거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만약 밑에 있다면 올해 더 사서 모아야죠. 내년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대형주인데 지금 돌아 나가고 있죠. 지금 8만전자 회복해졌고,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관련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좋았죠. 사실 굉장한데 원래 예전에 NFT나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강했을 때도 NFT 메타버스도 굉장히 꾸준히 잘 올라갔어요. 즉, 한번 상승 추세를 타니까 그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로봇주 강세 메타버스 ETF 이렇게 뭐 좋은 호재나 뉴스들이 있는데 대단하죠. 예전 NFT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이 게임 관련 종목들이 바로 이런 섹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며칠 전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진 로봇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예전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놓고 나가는 입장에 여기만 안 깨면 되거든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격적으로 보면 5,200원대가 되죠. 5,600원대죠. 일단 일봉에서 이 5일선 깨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매물대 좀 힘에 부착하긴 하죠. 지금은 기준을 잘 잡고 5일선 깨지 않으면 손절할 거예요. 특히 각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번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다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라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그냥 갭 띄워놓고 올라갔는데 월봉에서 보니 이전 고점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주봉에서 봐도 일봉에서나 주봉에서 봐도 역시 아직은 추세가 짱짱하게 좀 살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꽤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이 25% 갔다 왔죠. 자,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반드시 쫓아가서 하게 되면 반드시 물리니까 나는 뭐 30분 몽상 20선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할까요? 깨면 손절할까라는 등 반드시 기준선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휴림로봇 시체를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는데 일단 이 후발주저라다가 휴림로봇을 보면 차트는 이렇게 좀 당겨서 보는 게 좋죠. 이렇게만 요새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쫙 당겨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하향했죠.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일봉에서 엄청나게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급등해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꽤 240일 깨는 기준으로 꽤 오래됐죠.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추후에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좀 크고 240원 돌파해놓고 음봉 그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24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241선이 뭐 꼭 무슨 뭐 마법의 차트 이런 게 아니고 보통 240선 최초에 깼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다시 돌파하고 안착해 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기준 잡아야 하지? 그럴 때 241선 기준 잡아주는 게 좋고 월봉에서 20개월선 가격이 1,070원이 되는데 지금 약간 근처에 와 있죠. 이 1,070원을 반드시 뚫어줘야 60개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아직은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들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잘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로보티즈에서 보여줬죠.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이렇게 변곡점 위에서 잘 끝나주면서 지켜주면서 올라갔고 이 로브스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저번 주에 이탈하지 않고 잘 끝나주면서 올라갔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주봉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1,030원대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 그 자리가 241선이기 때문에 자 241선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습니다. 로보로보도 대단하게 뛰었고 이제 예전 고점까지들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좀 긴장해야 되는, 물론 이전 고점 뚫고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올라왔죠. 많이 이날 30%또 이날 26% 이날 15% 오늘도 고점이 15%대 찍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하게 올라가도 지금 너무 쨍쨍하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 맞고 한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물론 날아가주면 좋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한 어느 정도는 좀 차익실을 해놓고 나머지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1년, 2년, 3년 로봇 관련 사업에서 나는 이 회사가 클 것 같다 그러면 밑에서만 사놨다면 고점에 사지 않고 이런 데만 사놨다면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꽤 급등하고 기술적으로 봐도
각도가 너무 세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봉에서 기본적으로 아직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30분 봉상 20선 근처 와 있죠. 이거 깨면 다시 떨어져요. 근데 깨지 않으면 30분 봉상 20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시초가가 중요하긴 한데 깨게 되면 차트적으로 월봉에서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라 약간 주의해야 되고 지금은 쫓아가거나 절대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보유자분들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티로보틱스가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을 잘 못 가죠. 오늘 고점이 한 10%대 찍었는데 자,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어놨습니다. 이 자리만 뚫어주면 이번 달 거래 몇 거래 안 남았죠. 다음 주에도 좋을 수 있고 가격으로 보면 9,630원대가 돼요. 따라서 밀렸을 때 9,630원대만 깨지 않으면 땅 뛸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지금 아직 추세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오늘 봉 떨어졌는데 사실 예전의 고점에 비하면 거의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자, 이렇게 전고점, 변곡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나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늘 특히 잘 날아가서 이제 상한가를 간 친구가 이제 에브리봇이죠. 자, 에브리봇인데, 월봉에서 이 예전에 상장에서 최고가가 42,950원인데, 여기 근처까지, 그러니까 4만원에 42,000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간 종 보니까 땅 뛰면,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봉에서는 241선 기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이 지지선을 잘 지켜준 거죠. 누군가 많이 매집했다고 보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땅 때렸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은 날아가서 쫓아갈 수는 없지만 잘 날아갔다가 언젠가는 한번 241선 찍으러 오겠죠. 이렇게 왔을 때 이때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가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라 다시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퍼스텍도 이 삼성과 이 로봇 관련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삼성과 로봇 사업을 좀 진행 중이라는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 퍼스텍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퍼스텍도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좋은 모습인 거죠. 한 방에 60개선 갔는데 이 친구 60개선 뚫어주게 되면 60개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는 오늘 이 끝난 자리가 이렇게 변곡점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들 아직 깨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한가를 간 종목이니까 좀 쫓아가 하기보다는 역시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눌림목을 주거나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죠. 일봉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나 2, 3일 전에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됐었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잘 올라가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좀 기다렸다가 역시나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4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고 대응하고 다시 240선 밑으로 오면 충분히 기다려주면 이 공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로봇 관련으로 잘 연결이 돼 있죠. 링크제네시스 이런 거. 근데 아직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일선 241선을 기준으로 순간 15% 갔다 왔어요. 오늘 적게 간 게 아니죠. 자, 예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급락을 시켜놓고서 옆으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급등을 했고 지금 241선을 뚫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날도 241선을 뚫었지만 첫 번째 떨어져서 올라갈 때는 이 길이가 너무 짧죠. 이렇게 가격 조정했는데 한 번에 여기서 V자로 딱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네, 죄송합니다. 자, 한번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번 있었고 이 자리에서 한 번 있었고 그럼 두 번째 올라가고 못 들었고 세 번째도 못 들었는데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번 주 네 번째에 잘 돌파를 해준 상황이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241선을 기준으로 자리를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손목으로 살짝 떨어져서 241선을 이탈하지 않거나 5일선이 이제 241선을 뚫는 강한 골드크로스가 생기겠죠. 그 생기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240m 하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지금 다른 로봇 관련주 많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월봉에 저점에 있기 때문에 순간 뛰나가거나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링크제네시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솔트룩스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로봇 관련해서 뭐 크게 급등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아직 5개월 선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깨지 않아야 될 좌우선 잘 돌려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추세나 이런 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역시 241선을 기준으로 깨놨는데 이날 깼거든요. 깨면서 첫 번째 여기서 뛰나갔을 때는 사실은 이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 더 올라가나 했는데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진 거죠, 결국은. 자, 떨어졌고 다중바닥을 잘 그렸습니다. 자, 지금 형태는 240에서 밑에 있어서 맞고 뭐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내일 출발 순서는 241선 위에거나 다시 또 음봉 떨어졌다 돌아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241선만 다시 돌파해주고 이렇게 깨지만 않으면 게임을 반드시 손절해야 이렇게 이런 손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지만 않으면 다시 241선 기준으로 급등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시황이 로봇 관련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솔트룩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위세하이텍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며칠 전에 좋았는데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떨어졌고, 자, 어제 양봉 하나, 오늘 음봉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추세죠. 월봉에서 이제 사상 최고점, 전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뚫고 뭐 돌파하고 나갈 수 있기도 한데 상한가 갔다가 한 종목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높은 위치? 자, 이렇게 이제 이 240선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대응하고 싶으면 5일선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고 베스트 타이밍은 여기가 되겠죠. 이런 자리들. 왜냐면 241선을 깼을 때 첫 번째 급등할 때 말고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급등했을 때 바로 중요한 베스트 타이밍이 되고, 이전 고점을 들고 두 번째 다시 240선 뚫고 나가서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꽤 크게 급등해서 잘 올라간 이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월봉에서 최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들은 그런 종목들은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맥스, 큐렉스로 보고 있는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자 20개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예전 변곡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상황은 괜찮고 일봉에서 이날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역시나 241선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나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241선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5일선 지켜주는 자리들, 240을 뚫고 안착해주는 자리들, 지금 240선 기준을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죠. 따라서 돌파해서 안착하는 자리가 생긴다거나 또 미리 살 때는 5일선이나 11선 근처에서 난 요거만큼은 손절할 자신이 있으면 사실 이럴 때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큐렉스를 좀 보면 사실 큐렉스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물론 로봇 관련해서 뉴진로봇,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친구들이 다 대장주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2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돼서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주식이 V자로 반등을 잘 못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한 번에 뜨기보다는 어쨌거나 옆으로 가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240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요 기간이 좀 더 있었을 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월봉의 선체 낮은 점, 주봉에서 20주선 현재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데, 큐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바로 순간 수익이 아니라 좀 오래 들고 가도 역시나 나름 좀 한두 번 급등할 수 있는 위치. 오늘도 로봇과에서 급등했을 때 거의 한 9%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날이라든가 옆으로 좀 가는 날 이런 때 좀 매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간이 좀 짧아서 이게 좀 좁고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꽤 오랫동안 최초에 깼을 때가 9월달이고 벌써 3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 나가서 한두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고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다른 섹터보다는 이 두 섹터가 어째 강한 거고, 내 중에서 또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이거나 괜찮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촬영해서 아침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